시안 제작 1번 파일을 열어본 모습입니다. 슬라이드 미리 보기 창을 보면 총 13장의 슬라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작업을 하다 보면 수십 장의 슬라이드 문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러한 경우 슬라이드들의 성격에 따라서 구역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성격의 슬라이드를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슬라이드 쇼를 할 때 이 구역 설정을 해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발표 도중에 빠르게 그 해당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가장 처음에 슬라이드는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목차, 세 번째는 공사개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현장 사진이 적혀 있는 전체 프레젠테이션 문서의 오프닝 성격에 해당하는 슬라이드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공사에 대한 요구사항과 각각의 현장이 어떻게 변형이 돼야 되는지가 디테일하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5번 슬라이드와 6번 슬라이드 사이를 하나의 구역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6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시고 이 슬라이드 그룹에 구역 추가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선택된 6번 슬라이드 바로 위쪽에 제목 없는 구역이라고 임시로 표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역의 이름은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고 구역 이름 바꾸기를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구사항 구역을 만든 거고요. 이름 바꾸기를 눌러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스크롤 바를 내려보면 이 6번 슬라이드 하위에 있는 모든 슬라이드들이 요구사항이라는 구역에 포함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8번째 슬라이드까지는 그것이 맞지만 9번째 슬라이드는 이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슬라이드부터는 다른 구역이 설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다시 이 구역에 구역 추가를 눌러서 구역을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슬라이드 미리 보기 창의 이 미리 보기 위에서도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시고 구역 추가를 눌러서 선택된 그 슬라이드 하위에 있는 슬라이드들이 새로운 구역에 포함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오른 버튼을 누르시고 구역 이름 바꾸기를 눌러서 최종 시안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지금 11번 슬라이드까지는 또 시안이 맞는데요. 12번과 13번 슬라이드는 시공 결과라는 이름으로 구역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구역 추가를 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화면 보기 상태를 여러 슬라이드로 보기로 설정을 해보시면요. 구역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12번 슬라이드가 시공 결과라는 새로운 구역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눌러서 이 구역 추가를 눌러보면요. 그 아래쪽에 새로운 구역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고 구역 이름 바꾸기를 눌러서 시공 결과라는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가장 맨 위쪽에는 구역 설정을 따로 안 했지만 기본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구역 설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위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고 오프닝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름 바꾸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기본 설정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이 오프닝이라는 이름으로 1번부터 5번까지의 슬라이드가 구역 설정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오프닝 5개라고 표기가 되면서 이 슬라이드들이 숨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숨겨졌던 5개의 슬라이드를 나타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 구역명만 남게 해서 필요로 하는 구역의 목록을 펼치시고 해당 슬라이드를 선택해서 슬라이드 창에 표기가 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시고 이 구역을 위로 이동을 하시면 이 선택된 구역이 최상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구역 아래로 이동을 하시면 또 한 단계 아래로, 또 한 단계 아래로, 다시 위로 이동을 누르시면 또 한 단계 위로 이렇게 위치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구역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고 모두 축소를 누르면 모든 구역들이 이렇게 닫혀지고요. 반대로 모드 확장을 누르면 모든 구역들이 열려져서 담겨있는 슬라이드들이 모두 펼쳐져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 슬라이드 보기 상태로 보고요. 모두 축소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슬라이드 구역만 이렇게 펼쳐 놓은 상태인데요. 특정 슬라이드를 선택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데
이동한 구역으로 원래 슬라이드의 소속이 바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드래그해서 원위치를 할 수도 있고요. 다시 기본 보기 상태로 바꾸고요. 모든 구역은 잠깐 축소를 해놨습니다. 다시 구역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눌러보시면 구역 제거 명령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구역 제거를 누르면 이 해당 구역명이 사라지는데요. 이때 이 구역에 포함된 슬라이드들은 그 상단에 있는 구역으로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요. 최종 시한이라는 구역명이 사라졌고요. 요구사항이라는 구역의 목록을 펼쳐보시면 이전에 최종 시한이었던 슬라이드들이 이곳에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록을 한번 닫아보시면 앞서 명령을 적용할 때 바로 이 수치가 반영이 안 되었었는데요. 목록을 한번 열었다 닫아보니까 새로 소속된 3개의 슬라이드가 이것에 더 포함이 돼서 6개의 슬라이드가 포함된 구역이다 라고 또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공 결과 위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보시고요. 이 구역 및 슬라이드 제거를 누르시면 이 구역명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긴 슬라이드들까지 모두 제거가 됩니다. 슬라이드가 삭제된다고 경고상자가 나타나고요. 얘를 눌러보면은 실제로 마지막에 시공 결과 사진 이미지들은 모두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고 모든 구역 제거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모든 구역명들은 사라지지만 담긴 슬라이드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을 설정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